안녕하세요. 최범균입니다. 최근에 마리아DB에서 사용할 간단한 CDC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GitHub 주소가 바로 그 라이브러리 리파지토리입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만들다 보니까 마리아DB 버전과 설정을 바꿔가면서 기능을 검증해야 했는데요. 로컬에 설치된 마리아DB로는 이런 테스트를 하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도커 컨테이너를 사용해야 하나 하고 고민했는데 마침 원하는 걸 딱 해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그걸 사용했습니다. 그 라이브러리가 바로 테스트 컨테이너스입니다. 테스트 컨테이너스 사이트에 가면 이게 뭐 하는 놈인지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사이트가 테스트 컨테이너스 사이트예요.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 About에 이제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한번 볼까요? 이 테스트 컨테이너스는 자바 라이브러리인데 JUnit 테스트를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라고 지금 적혀 있고요. 이 뒤에 뭐 데이터베이스나 웹브라우저와 같은 것을 제공하는 뭐 그런 라이브러리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디서 돌리냐? 도커 컨테이너에서 실행한다는 거죠. 즉 도커 컨테이너에서 실행할 수 있는 DB, 웹브라우저 등을 JUnit 테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인 겁니다. 조금 더 밑에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원했던 건데 데이터 어세스 레이어에 대한 통합 테스트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이 테스트 컨테이너스를 사용하면 데이터 어세스 레이어에 대한 통합 테스트를 이지어라고 되어 있죠.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DB 뿐만 아니라 MySQL, 포스트그레스QL, 오라클 XE 이런 것도 있어요. DB만 있냐? DB만 있지도 않아요. 카프카 모듈 쪽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엔진X,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카프카, 엘라스틱 서치 정말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JUnit에서 통합 테스트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얼마나 쉬워지는지 이 테스트 컨테이너스를 사용하면 JUnit 테스트에서 통합 테스트를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지 실제 코드로 보도록 하죠. 테스트 컨테이너스를 사용하려면 그냥 의존만 추가해주면 됩니다. JUnit 5 기준으로 두 개의 의존을 추가해주면 되는데요. 하나는 테스트 컨테이너스, 그리고 또 하나는 JUnit 주피터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마리아DB를 연동할 거기 때문에 마리아DB용 모듈을 추가로 설정해주면 됩니다. JUnit 4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테스트 컨테이너스 추가해주시고 마리아DB 연동할 거니까 마리아DB 모듈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설정을 했으니까 이제 코드를 보죠. 코드도 되게 간단합니다. 세 가지만 해주시면 돼요. 테스트 컨테이너스 애노테이션을 테스트 클래스에 붙여주시고요. 마리아DB 컨테이너 객체를 생성을 하고 필드에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필드에 컨테이너 애노테이션을 붙여주면 끝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면 끝나요. 이렇게 하면 얘가 무엇을 해주냐? 테스트 메소드를 실행하기 전에 마리아DB 컨테이너를 구동해주고요. 테스트가 끝나면 마리아DB 컨테이너를 종료해줍니다. 그래서 테스트 메소드에서 DB를 이용한, 즉 이제 컨테이너에서 구동 중인 DB를 이용한 통합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돼요. 각 테스트 메소드마다 컨테이너를 구동하고 종료하면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각 테스트 메소드가 아니라 테스트 클래스 단위로 컨테이너를 구동하고 종료하고 싶다. 그러면 필드에 스태틱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마리아DB 컨테이너 클래스는 컨테이너에서 구동 중인 DB 정보를 구할 수 있는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get host나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런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고요. JDBC URL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실제 그 컨테이너에서 구동 중인 DB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 29줄에 있는 코드가 이제 그 코드인데요. 이 MariaDB 컨테이너에서 구한 JDBC URL하고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지금 DB에 연결하는 코드죠. 그리고 그 위에 실제 어떤 정보들을 제공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그를 찍어봤어요. 네. 실제로 한번 코드를 실행해보죠. 코드가 실행 중이고요. 뭔가 도커 같은 냄새가 나죠. 도커 클라이언트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 저는 윈도우 10에서 WSL2로 도커를 구동하고 있는데 윈도우에서도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중간에 뭐 물음표, 지금 여기 물음표가 있는데 이건 사실 고래 아이콘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폰트가 고래 아이콘이 없어서 지금 물음표로 출력되는 것 같고요. 지금 컨테이너가 다 구동됐는데 보시면 컨테이너의 호스트는 로컬호스트고 포트는 32787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포트는 이제 실제 컨테이너에서는 삼성06 포트를 사용하겠지만 내 PC에서는 그게 이제 32787 포트로 매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각각이 테스트고, 이 JDBC URL을 보면 DB도 테스트를 사용해서 붙고 있어요. 실제 컨테이너가 구동되어 있는지 도커 ps 명령어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이 명령어 결과를 보면 MariaDB 10.3.6 이미지를 사용한 컨테이너가 구동 중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가 이제 종료가 됐는데, 테스트가 종료가 되면 컨테이너가 사라져야겠죠. 다시 한번 docker ps 명령어를 실행해 볼게요. 컨테이너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MariaDB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테스트 유저, 테스트 암호, 테스트 DB를 사용을 하는데요. 아까 보셨죠? 출력된 결과를 보면 그 다 테스트였어요. 근데 뭐 사용자 암호를 변경하고 싶다거나 사용자 이름을 바꾸고 싶다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역시 쉽게 할 수 있어요. 다음 예제 코드를 보시죠. 20행부터 25행까지 코드를 보시면 뭐 일부 좀 설정을 한 건데요. 먼저 생성자에서 MariaDB 땡땡 10.5 문자열을 줬는데, 이것은 10.5 버전의 MariaDB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즉, 이 MariaDB 컨테이너는 10.5 버전의 MariaDB를 사용해서 컨테이너가 구동되는 거죠. DB 버전을 이렇게 변경할 수 있고요. with 유저네임이나 패스워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네임,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사용자 이름, 암호, 그다음에 DB명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with init 스크립트가 있는데, 이 메소드는 DB가 구동되고 난 다음에 실행할 쿼리를 지정해요. 이 init.sql, 지금 이 코드에 보이는 init.sql은 파일명이고, 이 파일은 클래스 패스에 위치해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소스 테스트 리소시스 밑에 init.sql을 뒀어요. 그리고 이 with configuration override는 보통은 잘 사용하지 않을 옵션인데, 이 옵션은 언제 사용하냐? MariaDB 컨테이너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myCNF 파일이 있는데요. 그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직접 MariaDB 설정 파일을 제공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을 하는 옵션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conf.d.105라는 설정을 사용했는데, 이 설정은 폴더명이에요. 클래스 패스에 위치한 폴더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 왼쪽에 보시면
소스 테스트 리소시스 밑에 conf.d.105 폴더가 있죠. 그리고 그 폴더에 있는 파일, 이 파일을 구동되는 MariaDB의 설정 파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설정을 갖고서 한번 컨테이너를 실행을 해보죠. 테스트 코드를 실행을 했고요. JDBC URL이나 이런 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자고요. 네, 보시면 MariaDB 10.5 이미지를 사용한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조금 더 기다려 보면 DB에 접속해서 관련된 정보를 출력을 할 건데요. 이 출력된 메시지를 보면 이렇게 DB명도 바뀌어 있고 사용자명, 암호명 다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내가 with init 스크립트, 요 with init 스크립트로 지정한 파일을 이용해서 쿼리를 실행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내용은 제 블로그에도 글로 정리되어 있고요. 이 블로그에 관련된 코드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